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시가 뭐 진행 중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과학고등학교가 어제 원서를 마감했어요. 보통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서울 한성과학고등학교고 세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경쟁률이 2대1에서 이제 3대1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경쟁률이 아주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고등학교가 지금 입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서울체육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는 1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이제 12월 달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사고도 12월 7일 날, 또 외국어고등학교도 12월 7일 날 이렇게 이제 원서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이 선발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12월 7일 날 원서를 받게 되는데 이 발표는 2월 2일 날 배정된 학교가 발표가 되고요. 자사고는 1월 2일 날 2023년 1월 2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사고가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하거든요. 추가 모집하는 기간이 1월 12일에서부터 1월 13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뭐 주로 이제 의대 입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대 들어가는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많이 가게 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서 제출을 해당 고등학교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입시 원서 대행센터 진학사를 통해 가지고서 개별적으로 원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2단계 면접 대상자를 이제 고르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만약 2대1이 됐다 같으면은 추첨을 통해서 1.5대 1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200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추첨 전산으로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무작위로 공동 추첨을 해요. 뭐 이화여고라든지 아니면 휘문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체육관에서 공동 추첨을 해서 150명만 뽑습니다. 150명 뽑아가지고서 그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내고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성적을 다 가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남겠죠.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만 남겠죠. 요 가린 학교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면접 시험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서 100명을 최종 선발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고등학교는 작년에 1.5대 1이 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추첨으로 뽑았어요. 작년에는요. 전부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이제 하나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다가 1.5분의 2배수 정도를 갖다 선발하고 2단계에서 또 면접 점수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고등학교가 입시 성적을 비교적 잘 내는 이유가 일단 중학교 성적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전부 올 A인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하나고등학교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학교가 하나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휘문고등학교, 또 현대고등학교, 여기 세화고등학교, 또 세화여고, 뭐 중동고등학교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18개 고등학교가 학교장이 선발하는 후기고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을 봤더니요, 경쟁률이 다 높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배재고등학교도 473명이 재작년에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612명. 또 세화고등학교도 408명에서 576명 지원자가 많아졌죠. 이화여고도 493명에서 513명. 휘문고등학교도 495명에서 534명. 점점 이렇게 경쟁률이 조금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진로라든지 직업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새 지금 뭐 대학생들 취직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고, 또 어떤 학생은 한 2년 만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받는 거라든지 선생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 해가지고서 대안학교, 이 대안학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대안학교를 가는 학생도 봤습니다. 성적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아이하고 반드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너 그 학교에 가면은 잘못하면은 5등급, 6등급, 7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와 달리 100점 맞고 A 맞던 과목도 고등학교 가서는 70점 맞아가지고서 5등급, 6등급을 받는다더라. 네가 5등급, 6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5등급, 6등급에 쫄지 않고, 네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정시전형, 정시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정시전형으로 서울대나 연세대 갈 수 있다 같으면은 너 그 학교를 가도 좋다. 그렇지만 네가 만약 반에서 말이지 7등급, 6등급 이렇게 됐을 때 용기가 아니면은 이 자존감이 무너져 가지고서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같으면은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서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죠. 어떤 고등학교나 상당히 내신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교육과정을 보면은 어떤 고등학교는 수학을 빡빡하게 짰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이에요. 공통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서울대 의대가 미적분이나 기하라든지 확률 통계를 갖다가 전부 필수 과목으로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의대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서울대 의대 하나라도 더 넣어야 돼 라고 해서 기하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미적분을 갖다가 필수 과목으로다가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학 공부가 약한 학생들은, 수학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은 이 교육과정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지금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내년에 입학하는, 올해 중3애들이 내년에 입학하는 교육과정을 아직 안 올려놨는데 9월 중순쯤 되게 되면은 그것도 다 올려놓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수학이 센 학교가 있고 반대로 영어가 좀 센 학교가 있고 반대로 사회가 센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교육과정을 고려해 가지고서 골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입 전략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중요한 것이 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같으면 수시에 집중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쪽 상문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는 수시에 집중을 합니다. 뭐 하나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세화고등학교라든지 휴문고등학교라든지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내신 성적 가지고서는 대학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영어는 1등급을 받아. 근데 수학은 매니아가 많거든요. 수학 매니아는. 그래가지고 수학은 5등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뭐 그냥 3등급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가기가, 서울대도 3등급 뒤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아무리 뭐 휴문고등학교든 뭐 세화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3점 몇 등급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입 수시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학교인지 정시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학교인지, 이런 봐가지고서 내가 정시 중심으로 전략을 짜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수능을 철저히 1학년 때부터 지도해주는 고등학교를 고를 필요가 있고, 어떤 학생이 그런 학생이냐 같으면 범위가 넓을 때 학원에서 보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특별한 범위가 없이 그냥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그럼 모의고사를 일반적으로 범위가 있는 과목보다는 훨씬 시험을 잘 볼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좀 상당히 약한데 5등급, 6등급인데 늘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다.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정시 중심으로 진학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분위기를 고려한 학생을 직접 한번 학교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네가 3년 동안 특히 이제 자기하고 상당히 기분 나쁜 아이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서로 싸웠다든지 뭐 서로 뭐 돈을 훔쳤다든지 폭력 관계에 있었다든지 사이버로 테러를 당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간 학교는 절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고려해서 한번 다른 학교 진짜 자기하고 먼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가는지도 파악을 해가지고서 학교를 갖다 결정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건 이제 다 결정이 됐으면은 다 비슷하면은 가까운 학교가 많고 남녀 공학인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또 기숙사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학교의 역사라든지 평판을 그냥 나 외국 유학 갈래. 내 제자 중에 하나가 90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삼수를 해가지고서 대학 학번은 92학번인 친구가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서 휴문고등학교 원서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아들 공부 잘하나 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공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는데 그랬더니 뭐 이근방 중학교에서 반에서 30명이 있는 데서 한 25등 정도 해요. 야 근데 여기 휴문고등학교 오게 되면은 좀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전부터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뭐 그렇게 성적 나쁜 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좀 뭐 반에서 꼴찌면 어떻고 반에서 뭐 중간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 아버지가 다닌 학교 역사가 깊은 학교를 오겠다고 휴문고등학교 선택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한번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학생 활동이 상당히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동아리가 활성화된 데가 있고 특히 무슨 뭐 방송반 좋아하는 애가 있고 댄스반 좋아하는 애가 있고 또 케이팝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서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동아리에 자기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방송하기를 좋아한다 같으면은 방송반이 좋은 곳. 또 봉사활동도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한 학교가 있거든요. 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한데 의대 간 학생들은 이런 의료봉사를 보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선택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도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대입 전략을 알아야만이 고등학교를 잘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요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형 시기가 대학은 말이죠. 수시에도 모집하고 그럼 9월 달에 모집하는 거예요. 정시에도 모집하고 12월 말에 모집합니다. 수시나 정시를 뽑지를 못하면은 2월 말에 추가로 모집한다. 그 전형 시기라는 게 있는데 수시, 정시 추가가 있다라는 거. 전형 요수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뽑느냐. 전형이라는 말이 저울로 달아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형 유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수시에서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은 뭐냐면은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점수로 내가지고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해가지고서 각 과목을 갖다 전부 더해가지고서 총점을 내가지고 석차를 내요. 해가지고서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으로 뽑으면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50%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교과 전형. 근데 이 교과는 좋은 고등학교도 있고 나쁜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영재고등학교도 있고 강남 뭐 우사권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요 가지고서는 우사학생을 선별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이 학생의 학습 배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갖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데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고 수능 중심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수능 중심 전형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입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실력을 가지고서 서울대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입시의 요강을 갖다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시기별로 보면은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이 135명이에요. 135명인데 정시 외에 또 5명을 뽑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40명씩 뽑는데 140명 중에서 수시에 지역 균형으로다가 39명, 일반 전형으로다가 50명, 기회균형 전형으로 그러니까 뭐 서해 5도 주민이라든지 농어촌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을 뽑는 건데 요게 7명. 정시에서는 39명을 뽑습니다. 지역 균형으로 10명을 뽑고 일반 전형으로 29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치의라든지 딱 봤더니 비율이 수시 전형에서는 수의 약학 치의까지 하면 66.8%고 정시 전형은 33.2%고 요거에 8.8%를 더하게 되면은 거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 대략 40%, 수시에 60%를 뽑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아까 지역 균형이라고 있었어요. 지역 균형이라고 했는데 얘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한 3,200명 중에서 470명 정도를 뽑게 되는데 요 수시 지역균형 전형은 한 학교에서 딱 2명만 추천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요건방 학교는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명씩 추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3개 영역에서 등급합이 7이니까 2등급, 하나 3등급 이걸 받아야 되죠. 탐구는 2과목을 평균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예요. 영어. 영어는 공부를 한 것만큼 좀 늘거든요. 1등급 받기가 다른 과목보다 쉬워요. 2등급 받는 비율이 거의 20%까지 육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어떤 때는 영어 1등급짜리가 거의 8% 나올 때도 있고 다른 거는 4%밖에 안 돼요. 국어도 4%, 수학도 4%, 탐구도 2과목 이거 4%밖에 안 되는데 영어는 어떤 때는 8%까지 나올 때도 있고 2등급까지 퍼센트가 다른 건 11%인데 영어는 한 20%, KNS 영어학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 상당히 2등급, 그러니까 80점 이상짜리가 어떤 때는 거의 20% 육박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때 제일 비교적 강남 지역에서 쉬운 게 영어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단계는 이제 지역교육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로다가 3배수를 선발하고 요 학교 생활기록 평가 점수 70%의 면접을 봐가지고서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의대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해서 한 60분 동안 5개 면접실을 돌아다녀가면서 별 질문을 다 받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면접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전형이라고 했는데 한 3,200명 중에서 1,394명, 1,400명을 뽑기 때문에 가장 많이 뽑는 거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뭐 예체능계만 수능 최저가 좀 있고요. 일반 대학 했던 의대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 평가로 2배수만 선발해요. 2배수만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선적 100에다가 면접 구수 100, 50대 50을 갖다가 섞는다는 얘기죠. 근데 요 면접 구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리과학부 이렇게 된 것 같으면은 수학 문제를 한 30분인가 이렇게 시간을 주고서 그걸 15분 동안 이제 그 문제풀이를 설명하는 건데 했던 문제풀이입니다. 이 면접 구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쪽 예를 들어 지구 환경과학부라든지 지구학 교육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여튼 지구학 1단원에서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중요한 개념을 전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한 16, 7문제 이 정도 문제를 갖다가 준비실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15분 동안 그걸 설명하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의대는 아까 그 직윤과 마찬가지로 역시 복수의 면접실에서 한 보통 5개 내지 6개 면접실에서 상황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는 주로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하고 면접을 봐가지고서 선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죠. 정시에서도 이제 지역균형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136명을 뽑게 되는데 수능이 60%가 들어가니까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과평가가 갑자기 나왔네요. 요 교과평가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요거 40%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는 그냥 100% 다 쳐줘요. 수학을 120% 쳐주고 탐구,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지역탐구는 80밖에 쳐주지 않는다. 자기가 받은 점수에다가 0.8을 곱하고 수학은 1.2를 곱해가지고서 총점을 내가지고 총점을 냈어요. 그랬더니 400점이 됐어요. 그러면은 영어 1등급을 맞았으면은 감점 오지 않고 2등급을 받았어. 0.5점만 감점입니다. 0.5점만. 그러니까 감점 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등급을 받았어. 요거서부터 이제 좀 2점이나 감점 오거든요. 3등급서부터는 조금 감점이 커가지고서 영어 4등급 맞아가지고서 4점 감점 됐다. 요거 합했더니 400점이 나왔는데 요거 4등급 맞아가지고 4점이 감점됐다. 그러면은 뭐 396점 이렇게 되면은 뭐 공대 갈 학생이 농대 쪽으로 뻗어야 되는 이런 정도 큰 점수입니다. 의대 갈 학생은 뭐 의대 원서도 못 낼 정도 점수가 되는 거죠. 한국사는 3등급서부터 이제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4등급부터 이제 조금씩 감점이 오기 때문에 한국사는 뭐 누구나 다 1, 2등급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024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부터 서울대 입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과학을 지금까지는 2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 이상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과학 1, 생물 1, 생물 2 이런 식으로다가 2과목을 한 과목씩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2과목, 어려운 2과목을 허지 안 해도 지구과학 1, 화학 1 이렇게 선택해서도 일단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1과목을 2개 선택하는 학생들은 점수 조정이 안 들어가요. 근데 1과목 하나에다가 요거 1이 빠졌는데 1과목 하나에다가 2과목 이렇게 선택하면 3점을 더 줘요. 그리고 2과목을 갖다 2개 선택했다. 그러면 5점을 더 줘요. 그래서 이 5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2과목을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서 보게 되면은 5점을 더 받는다는 거.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제 과학 2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서울대 갈 학생들만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선택해서 평균이 높아져요.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 점수가 작게 나와요.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 지구과학 1에서는 70점이 나오고 물리 2에서는 65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리 2 선택했다는 거 만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65점이 나왔어. 그러면 과학도 선택한 것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2과목을 다 2로 이렇게 해서 5점 가점 받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학교 진학부장, 고등학교는 진학부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장 선생님들이 서울대급 되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과학은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도할 테니 하여튼 그때 가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문제고요. 요 교과평가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한테 도입이 되는 건데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요거 10점을 반영해요. 그리고 아주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0점을 두 명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해서 사정관 둘 다 A를 주면은 10점, 사정관 하나는 A를 주고 하나는 B를 주면 8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과를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로. 그래서 이제 요 평가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서도 뭐가 들어간다? 정시 전형에서도 교과평가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교과평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같으면 A를 받는다는 것이 모집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을 했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서울대 공대를 갖다 가려고 하는데 물리 2도 진로 과목이거든요. 화학 2도 진로 과목이고 기하도 진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 2, 화 2,
기하 이런 진로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했어. 그러면 너는 A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등 그 기초 과목에서 1등급 또는 2등급 또 이 진로 과목은 A, B, C로 평가하거든요. A를 받았어. 그런 날 같으면은 2등급까지 받았어. 대략. 그리고 A를 받았어. 그러면은 너도 A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수 각 교과 수업에서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나.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이 학생은 성실하게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말이 쓰여져 있어. 그러면 이 학생도 A예요. 그러니까 이 A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네요. 그 흉고등학교나 중동고등학교에서는 요 두 번째 1등급이나 2등급밖에 좀 어렵거든요. 수능 성적은 충분히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요거 1등급, 2등급 받기가 어렵거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서 요거가 좀 뭐 그렇다든지 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또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중에서 2개가 B니까 B로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3등급까지 갔다 하더라도 아주 충실히 참여하고 또 물리투라든지 화학투 같은 걸 2과목 이상 선택했어. 그러면 A를 받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A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에 원서 쓸 수 있는 학생 정도 되면 거의 A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정관 둘이 평가를 해서 A를 받으면 만점을 주고 A, B를 받으면은 한 2점 정도나 1점 정도 감점을 하고 또 A, C를 받거나 그러면 뭐 하여튼 뭐 3점이나 4점 정도 감점하게 되고 B를 어느 정도 감점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게 강남 지역에서도 약간 문제되는 학생이 한두 명 나타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원서 쓸 학생이 흉고등학교 정도 되면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중에서 교과평가 때문에 서울대 원서를 못 쓴다. 연대나 고대에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의대나 약대를 갖다 지방대 써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대 또 이제 교과 이수 기준이 있어요.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진로에 맞춰가지고서 제대로 수업을 들어라. 3학년 2학기 때까지 이걸 갖다 요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원 자격은 아니지만은 수시 모집이라든지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 탐구 같으면은 사회를 갖다가 3과목 하든지 과학을 3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회를 갖다가 2과목 하든지 과학은 4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6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 2과목 반드시 해라. 또 아무리 자연계라 하더라도 네가 자연계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2과목 좀 해줘야 된다. 네가 인문계라도 과학은 3과목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무조건 맞춰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것도 못 맞춰주게 되면은 뭐 교무부장이 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교과 이수 기준 2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요.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하거나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1과목을 해라. 수학 1이나 수학 2나 또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중에서 3과목을 하고 기하라든지 경제 수학 이런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가 인공지능 수학 이걸 갖다 반드시 1과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반 선택 3개를 하고 진로 선택 2개를 해가지고서 또 했던 대략 또 일반 선택 2개를 하고 진로 선택 3개를 해서 그래야만이 과학도 5과목 정도 5과목 정도는 해줘야만이 되겠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2개 교과 이상에서 충족이 돼야 수학에서 과학에서 충족시키든지 수학과 사회에서 충족시키든지 이렇게 2개 이상을 충족을 시켜줘야만이 만점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교과를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골고루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너무 집중적으로 사회만 다 듣는다거나 과학만 다 들으면 안 된다. 또 한문이라든지 제2외국어도 반드시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선택을 했을 때 의미 있게 선택했을 때 수시에서라든지 정시에서 교과평가에서 만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는요. 또 각 전공별로 의예과라든지 치예과라든지 약학과라든지 수예과 이런 전공별로다가 권장 과목 반드시 들어야 될 핵심 권장 과목 이거 안 들으면은 점수를 감점하겠다는 거죠. 의예과는 생명과학 1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또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명과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수학을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치예과는 이렇게 권장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약학에서는 화학 2, 생명과학 2를 해야 되니까 화학 1을 해야 화학 2를 할 수 있거든요. 생명과학 1을 해야 생명과학 2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화학 1, 화학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갖다가 핵심 권장 과목이다.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 통계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제일 의예과보다 약학과가 더 심하게 걸어놓은 거죠. 수의학과는 생명과학 2를 갖다가 이제 권장 과목인데 생명과학 1은 물론이고 생명과학 2 그리고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이런 거 갖다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입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야, 이거 서울대 입시도 상당히 복잡하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가요. 제가 뭐 다른데 뭐 회의 같은데 가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학생 혼자 대학 입시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말도 안 돼요. 너무 복잡해요. 학생들 공부만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서울대도 지금 보면은 무슨 뭐 과마다 지금 요구하는 과목이 틀리고 또 이수 기준이 또 있고 교과 평가 방법이 또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만족을 시키고 거기다 수능 시험까지 내신 성적까지 완벽해야만 서울대를 갖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서울대 입시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대 입시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수시에서는 60대 39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40%, 수시 모집에서 60%.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중심으로 치러진다라는 거고, 정시 모집은 완전히 수능 중심이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이제 한번 요번 한번 쭉 아이들하고 이제 면담하면서 좀 하는 건데, 인제대 의과대학은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작년 합격자를 봤더니 전 과목 1등급이에요. 전 과목 1등급. 딱 2명밖에 합격을 못했는데 전 과목 1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카톨릭대 같은 경우 지역균형도 교과 전형이거든요. 10명을 뽑았어요. 경쟁률이 40대 1이나 됐어요. 합격자 평균이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과목의 등급 평균이 1.1등급이었어요. 한 과목 2등급 맞고 한 과목 3등급 정도 맞고 나머지 다 1등급 맞아야 1.1등급 되거든요. 게다가 수능 최장력 기준이 국어,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등급 합이 5예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예요. 얘기는 하나 2등급 맞고 다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사도 4등급이에요. 건국대 글로컬이라고 충주에 있는 겁니다. 1학년 때만 이제 충주에서 공부하고 3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자양동으로 오르거든요. 2학년 때, 3학년 때도 충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가야 된다더라고요. 의예과에서 이제 농어촌인데 이것도 2명을 뽑는데 이것도 1.1등급이다. 그런데 3개 영역 등급 합이 5니까 하나는 1등급을 받고 2개는 2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전형이다라는 것 같다 알 수 있죠. 이거 뭐 충북대 약대를 한번 볼까요? 요거 약학과 모집 인원이 3명, 학생부 교과에 3명인데 경쟁률이 32.25대 1이었고 이것도 1.1등급이에요. 대전대 한의과도 1.1등급이에요. 다 1등급을 받고 한두 과목 2등급을 받으면 1.1등급이 나오는데
충남대 농어촌 뭐 이건 뭐 우리 관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이렇다는 거. 순천향대도 교과 우수자에서 20몇 뽑는데 1.1등급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우석대 전주 이거 한의과대학도 이렇게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학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요건 이제 한번 요런 거 한번 보실까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활동 우수자 전형은 이제 42명을 뽑는데 작년에 14대 1이었거든요. 14대 1이었는데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1.4등급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등급짜리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복구할 만한 어떤 그 비교과 좋은 내용이 있게 되면은 조금 내신 성적이 떨어져도 합격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연세대 이제 저쪽 그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를 보면 여기도 이제 14대 1이었었는데 1.4대 1이었는데 요거는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서 4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물론 이제 과학탐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보는데 4개 영역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이게 5등급 이내야 되고 영어가 반드시 2등급 안에 들어야 돼. 이게 영어가 3등급인 상태에서 이게 5등급이었어.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영어가 반드시 2등급 이내야 되고 그리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야 된다. 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의학교 합격자들을 보면은 뭐 40명씩 뽑고 42명씩 뽑는데 뭐 1.1등급, 1.3등급, 1.4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신 성적이 의대에 들어가려면은 내신 성적이 학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나쁘니까 내가 수능 잘 봐가지고서 의예과를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의예과 정시 배치표를 한번 요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국어가 96점 나와가지고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국어가 96점 나와가지고 하나 틀렸어. 또 그래서 표준 점수는 144점이 나왔어요. 100분이 100이 나왔고, 수학은 만점을 맞았어. 수학 만점 맞기 어려운데 작년에 휘문고등학교에서 만점 맞은 애가 몇 명이라더라.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던가. 한 10몇 명 나왔는지 했던 얘기는 들었는데 했던 수학 만점짜리는 많이 나왔어요. 100점인데 표준 점수 147이고 이제 100분위가 100이에요. 영어는 97점이면 뭐 1등급이고요. 화학 만점 맞고 물리학 만점 맞아가지고 물리2 만점을 맞아가지고서 요게 요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 만점을 맞고 국어에서 하나 틀렸을 때 427점이에요. 서울대를 합격하려면은 국어에서 4점짜리 하나 틀리고서 2점짜리 하나 2개 틀려 국어가 96점이고 나머지 다 만점일 때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틀려야 서울대 합격한다. 하나 틀려야. 연세대도 거의 하나 틀려야 서울대 합격한다. 카톨릭 때 한 2개 틀려야 카톨릭. 성균관대 요거 3점 차이잖아요. 한 2문제 차이밖에 안 된다고요. 성균관대도 한 2문제 정도 틀려야만이 성균관대, 울산대도 마찬가지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치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고려대 의대가 421점, 서울대가 427점, 6점 차이잖아요. 6점 차이. 6점 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문제로, 수능 문제로 두 문제 차이라는 거예요. 자, 국어에서 45문제, 영어에서 45문제, 90문제에다가 수학에서 이제 30문제, 120문제에다가 이쪽 과탐에서 40문제 가지고서 160문제거든요. 못 빼고, 한국사 빼고 160문제인데 160문제에서 2개 이상 실수를 했다. 2개 이상을 실수했다 같은 2문제, 160문제에서 2문제 이상 실수했다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울대 갈 학생이 고려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할 만한 애가 2문제 실수해가지고서 고려대 의대를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울대 의대는 한 문제만 틀려야만이 서울대 의대를 간다. 근데 한 문제 틀렸는데 내가 나머지 문제에서 아차하는 실수를 2번 했어. 그러면은 고려대 의대로 떨어지게 되고, 또 한 번 실수했어. 그러면 가천대 의대나 아주대 의대로 떨어지는 거고, 또 한 번 실수를 했어. 그러면 경북대 의대나 충남대 의대로 떨어진다. 자, 이거는 충남대 의대에서부터 서울대 의대까지 완전히 실수를 누가 하지 않느냐,
이거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의대 입시다. 의대 입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2028학년도가 현재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입시인데,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죄송합니다만, 진짜 중학교 3학년 애가 2028학년도에 삼술에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입시에 대해서 2028학년도 입시가 올해 회의를 계속하고 내년까지 회의를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서 2024년 2월, 그러니까 2023년 내년 연말까지는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확정이 돼가지고서 그 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걸 갖다가 2020 확정돼서 발표를 할 텐데, 이걸 갖다가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학령 인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지금 중3 아이들이 조금 많죠? 예, 중3 아이들이 4만 명 정도나 많네요. 43만 명에서 47만 명이니까, 중2 아이들은 또 팍 줄죠. 2만 명 정도 줄죠. 또 이제 그 중1도 좀 줄어들죠. 이제 중1이 제일 많이 주네요. 43만 명으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6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큰일 났는데 했던. 그래서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이 입시가 제일 치열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의 변화 방향을 보게 되면은 현재 중1 학생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점제에 의한 새로운 수능, 완전히 새로운 수능, 대학 입시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것이 내년 12월까지 대입 제도가 완성이 돼서 내후년 2월 달에 발표한다.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늘 신문 보셔가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 6학년들이 대부분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졸업을 하기 때문에 2028년에 대학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2028년도 입시를 갖다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새 정부가 대학 입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국제중 자사고 국제고등학교를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갖다 보장하겠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 외국어도 폐지되지 않고 형태만 조금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고교 학점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고교 학점제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폐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로 간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을 누구나 다 필수로 배우고 2학년 때, 3학년 때 지금도 원하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원하는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과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융합 과목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일반 선택 과목, 굉장히 많은 선택 과목이 생기는데, 요 선택 과목들은 전부 A에서부터 E까지 절대 평가를 한다. A에서 A 등급, B 등급 이렇게 절대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그럼 공통 과목은 전부 상대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걸 만약 이수를 못하게 되면은 보충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 최저 학력까지는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될지, 각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짤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때 돼가지고서 어떤 고등학교는 어떤 식 학점제를 수용하고 있다. 어떤 고등학교는 수능식이고, 어떤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식이고, 어떤 고등학교는 학생부 교과식이고, 어떤 학교는 논술식인지를 갖다가 판단해가지고서 고등학교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입시 비리센터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제고가 될 테고, 그러려면 블라인드 전형이 점점 강화가 될 거예요. 지금도 블라인드 전형을 하고 있는데 더 강화가 된다면 강남에 불리합니다. 학생부 전형도 교과 전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화된다 이런 소리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잘 좀 의미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 대학 입시가 현재 중학교 1학년들이 치르는 거를 내년에 확정하게 되는데, 내년에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소폭 변화시킬 것이냐, 요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비교적 대대적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이거에 맞춰가지고서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입시했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든지 그 이유는 2028 입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파일은 아마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을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고등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고등학교 근데 이제 요걸 보여주려고 이제 요걸 준비했는데요. 영재고등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대를 등록한 애들이 한 10%, 332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등록했다더라고요. 한 10% 정도 되고, 과학고등학교가 20개 고등학교인데 4% 정도 되고, 또 예술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자율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국 단위가 있고 광역 단위가 있고, 전국 단위는 외대부고라든지 상산고등학교, 광역 단위는 휴문고등학교라든지 중동고등학교 이런 데고, 또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17%하고 3%가 20%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나머지 1616개나 되니까 한 50%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서울대를 상당히 많이 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과학고등학교고 영재고등학교고 합치면 요거 대략 14%밖에 안 되는데 요건 한 2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부 추첨으로 뽑되 등록금을 좀 어느 정도 대주면 참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수업료 낸 거를 봉급으로 타가는 시기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안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대충 가르쳐서는 안 되거든요. 흉고등학교 있을 때도 몇몇 선생님들이 실력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딴 데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다가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크고,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과 준비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교는 또 진학지도도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그 책무를 느끼기 때문에, 학부모 또는 학생에 대한 책무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런 학교를 살려야지. 진학률 높다고 해가지고서 진학만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교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살리지를 못하고 왜 니들은 입시교육만 하느냐 해가지고서 이 학교를 갖다가 폐지시킨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폐지시키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세화고등학교가 작년에 이제 이거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건데요. 39명이 등록을 했고, 이게 보면은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라든지 대전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게 다 영재고등학교입니다. 대원의 특목고고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하고 같이 세화고등학교가 견준다 하더라도 뒤지지가 않거든요. 휴문고등학교도 32명이 등록해가지고서 이 광주과학고등학교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영재학교고요. 세종과학예술 영재학교도 이거 세종시에 있는 건데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휴문고등학교는 정부한테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아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받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돼요. 강남구청에서 한 3천만 원 줘가지고서 자율학습비 좀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등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한 푼도 대주지를 않고 있는 뭐 세화고등학교라든지 흉고등학교라든지 중등고등학교가 이런 뭐 세종과학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경기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퍼주고 있는 고등학교하고 같이 겨누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없앤다라는 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일반계 고등학교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딱 뽑았어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상문고등학교가 1등, 경기고등학교가 2등, 단대부가 3등, 강남에 다 있어요. 낙생고등학교는 분당에 있는 거고 화성고등학교는 저 영통 밑에 있는 거예요. 영통 밑에 그 삼성전자 밑에 있는 거고 서울고등학교가 또 이제 6, 7등을 했고 진선여고 8등 했고 세마고등학교는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는 거 어디입니까? 하여튼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영통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하여튼 요 공립학교인데 하여튼 여기도 보면은 정시에서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수시에서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 정시로 다 들어. 숙명여고 영동고등학교도 이 랭킹 10위까지 중에서 7개 고등학교가 강남에 있다. 강남 서울대 한 학교당 20몇 명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 내신 받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얘기도 들릴 수도 있고요. 의예과 합격자 수를 보면은 의예과만 중복 합격한 거죠. 중복 합격 건수니까 어떤 애는 2개 합격한 애도 있고 3개 합격한 애도 있고 수시에서 4개 합격한 애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 진학했다는 건 아니지만 했던 휴문고등학교 151, 상산고등학교 126, 세화고등학교 96건, 중동고등학교 62건, 단대부고 52건, 숙명여고 45건, 하여튼 진선여고 38건 이럴 정도로다가 압도적이다. 강남이 압도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요 학습법에 대해서만 모아가지고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